이른 봄이 되면 어김없이 수만 마리의 괭이갈매기떼가 날아드는 곳. 이곳은 인간 사회보다 더 치열한 괭이갈매기들의 왕국입니다. 괭이갈매기는 울음소리가 흡사 고양이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바다의 고양이 괭이갈매기는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 주로 동북아시아에 번식하는 텃새입니다. 야생초를 활용한 괭이갈매기들의 둥지, 녀석들의 지혜가 엿보이죠. 바위 절벽에 둥지를 트는 녀석은 힘에서 밀린 탓입니다. 밀사초 지역의 둥지가 다 들어서면 그 다음 바위지대의 둥지를 트는 것이죠. 이렇게 둥지를 트는 과정에서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좋은 목의 둥지를 잘 만들어야 자식 농사도 잘 지을 수 있는 법이죠. 둥지의 높이와 위치는 번식의 성공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먹이를 달라고 암컷이 조릅니다. 기다렸다는 듯 수컷은 준비해온 먹이를 개어냅니다. 이른바 먹이 구애죠. 먹이를 얻어먹음으로써 수컷의 사냥 능력을 확인한 암컷은 교미를 허락합니다. 능력 있는 남자를 택한다는 점에서 어찌 보면 인간 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죠. 괭이갈매기 집단 번식지인 홍도는 이 시기 이곳저곳에서 교미를 하느라 시끌벅적합니다. 홍도는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는 아예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홍도를 찾는 괭이갈매기들의 수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등대 주변은 물론이고 철제 난관과 계단도 이제는 모두 괭이갈매기들의 차지가 됐습니다. 늘어난 수만큼 살아남기 위한 경쟁도 치열합니다. 둥지 한켠에서 이상한 현상이 목격됐습니다. 등 뒤로 올라타는 수컷을 암컷이 마구 공격하는군요. 강제로 교미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왜 그런 강제 교미들이 일어나나요? 홍도가 워낙 둥지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둥지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수컷 입장에서는 많은 유전자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번식 전략이죠. 그래서 수컷은 가능하면 주변에 있는 암컷과 짝짓기해서 자기 유전자를 많이 남기려고 하는 전략을 세우는 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미 배우자가 있는 암컷은 끝까지 정조를 지키려 한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세요? 겨울철과 달리 번식철에는 괭이갈매기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홍도에서
괭이 갈매기들과 함께 어울리는 행운도 맛보는군요. 알을 낳은 암컷은 어떤 순간에도 알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냅니다. 그런 강한 모성애가 주변의 다른 알까지도 품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엉뚱한 행동도 보입니다. 알 옆에 돌이 놓여져 있는데 어미는 돌까지도 끌어당겨 품습니다. 괭이 갈매기는 왜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일까요? 자신의 둥지 주변에 있는 알은 무조건 자신의 알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잡아당기고, 두 번째로는 본능적으로 그냥 끌어잡아당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시석 효과로서 그 포식자로 하여금 자신의 알이 그 희생당할 확률을 줄여주는 역할, 그런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해질녘 섬 전체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늦은 봄, 홍도에서 괭이 갈매기들과 함께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여유. 현장에 있는 제작진만이 맛볼 수 있는 일종의 특혜입니다. 밤이 되었는데도 괭이 갈매기들의 소리는 요란하군요. 집단을 이루고 살아가는 괭이 갈매기들의 생명 활동은 한밤중에도 계속됩니다. 괭이 갈매기들이 집단 사냥에 나섰습니다. 누군가 먼저 먹잇감을 발견하면 나머지 무리도 일제히 날아오릅니다. 이러한 행동은 고기잡이 배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괭이 갈매기는 잠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면 위로 떠오른 물고기나 어선에서 떨어진 고기들을 주로 잡아먹습니다. 함께 모여 생활하면 혼자 먹이를 찾아다녀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죠. 야생에선 가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조용하던 괭이 갈매기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봅니다. 괭이 갈매기의 천적인 맹금류가 나타났군요.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괭이 갈매기들의 집단 공격에 꽁무니를 빼고 맙니다. 이번엔 벌매가 나타났습니다. 괭이 갈매기들의 집단 공격 앞에서 힘을 못 쓰는 건 벌매도 마찬가지네요. 이것이 바로 집단의 힘입니다. 번식을 위해 괭이 갈매기들이 섬 전체를 하얗게 뒤덮는 5월과 6월은 매에게도 번식의 시기입니다. 매가 사냥 태세에 돌입합니다. 노리는 것은 바로 괭이 갈매기. 매의 공격에 괭이 갈매기들이 집단 방어에 나섭니다. 녀석들의 가장 큰 무기는 수백 수천이 때로 날아오르는 인해 전술입니다. 그러나 결국 약한 괭이 갈매기 한 마리가 희생됐습니다.
동료가 먹히는 걸 그냥 바라볼 녀석들이 아니죠. 괭이 갈매기들은 매 주의를 저공 비행하며 끝까지 위협을 가합니다. 괭이 갈매기들의 계속된 위협에 매는 결국 먹이를 포기하고 맙니다. 이렇듯 서로 싸우면서도 철저하게 뭉치는 것이 괭이 갈매기 사회의 생존 법칙이죠. 필리핀에서 남동쪽으로 1600km 떨어진 섬 팔라우입니다. 이곳 바닷속에서도 집단의 힘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원래 물을 두려워하지만 이번 촬영을 위해 특별히 다이빙 훈련을 받았습니다. 팔라우의 바닷속은 듣던 대로 무척 아름답습니다. 팔라우에는 모두 1,500종이 넘는 물고기들이 삽니다. 물고기들을 좀 더 가까이에서 만나보기 위해 먹이로 유인을 해봤습니다. 지금 제 주변으로 많은 물고기들이 지금 몰려들고 있는데요. 제가 물고기에 지금 쌓인 느낌입니다. 그런데 팔라우에서 만날 주인공들은 이 녀석들이 아닙니다. 팔라우 앞바다에서 집단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는 물고기들이 있는데요. 다양한 목적으로 집단 사고를 하는 물고기들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무리를 만났습니다. 청어떼입니다. 몸집이 작은 녀석들에겐 천적이 많죠. 바다의 포식자로 불리는 상어가 대표적입니다. 주변을 맴돌며 기회를 엿보는 상어.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청어들이 똘똘 뭉쳐 이리저리 오가며 상어의 눈을 교란시키기 때문입니다. 대오를 무너뜨리는 것은 상어에게도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천적을 피하기 위해선 괭이 갈매기처럼 뭉쳐야 산다는 것을 청어들은 자연에서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좀 더 깊이 내려가 보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세계 제1의 다이빙 포인트로 알려진 팔라우의 블루 코너입니다. 수심 600m에 달하는 수직 협곡지대죠. 블루 코너에서 때로 모습을 드러낸 녀석은 바라쿠다입니다. 드디어 바라쿠다는 소문대로 둥근 소용돌이를 만들어내는군요. 몸이 길쭉하고 이빨이 날카로운 바라쿠다에게 한 번 물리면 두 동강이 나고 맙니다. 이런 거대한 바라쿠다 무리를 직접 보드는 것은 정말 행운입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것 보신 적 있었습니까? 바라쿠다는 집단을 이루어 자신을 방어하기로 하지만 실제로 집단 생활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냥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사실 몸길이 1m가 넘는 바라쿠다는 천적이 별로 없어 굳이 집단 생활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무리지어 살아갑니다. 좀 더 수월하게 사냥을 하기 위해서죠. 사냥감을 만나면 둥근 원을 만들어 먹이를 에워싸고 집단으로 공격합니다.
쏠종개도 사냥을 위해 무리지어 다닙니다. 모래바람을 몰고 다니며 작은 고기와 갑각류들이 튀어나오면 잡아먹습니다. 녀석들은 앞뒤로 자리를 교대해가면서 공평하게 먹이를 나눠 먹는 평등주의자입니다. 우리나라 앞바다에도 집단을 이루며 살아가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먹이 피라미드 제일 아래에 위치한 멸치입니다. 멸치는 적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똘똘 뭉쳐서 무리를 이룹니다. 살아남기 위한 멸치의 집단 본능이 낯선 이방인에게 눈부신 풍경으로 다가옵니다. 이 멸치를 노리는 녀석이 있습니다. 은빛 광채로 번뜩이는 갈치. 갈치는 몸을 꼿꼿이 세워 눈 깜짝할 새 사냥에 성공합니다. 천적을 피해 멸치는 수면 위로 달아나 보지만 이곳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갈매기들이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죠. 바다에선 이렇듯 언제나 살아남기 위한 집단의 사투가 벌어집니다. 괭이 갈매기들의 집단 번식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해마다 같은 짝을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녀석들은 일부일처제를 엄격히 지킵니다. 번식에 실패하거나 배우자가 죽지 않는 한 평생을 함께하죠. 발 하나가 없는 외발이 갈매기도 벌써 수년째 오랜 짝인 아내와 홍두에서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인공육 가락질단 암컷이 들어왔는데 이 부부 같은 경우에 어떤 점 때문에 그 일부 일처를 증명한다는 거죠? 지금 가락지 306번은 7년 전에 외다리하고 같이 번식을 했던 개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일부 일처제 확인을 위해서 7년 전에 개체 표시를 했었습니다. 지금 아직도 그 외발하고 같이 이 자리에서 지금 번식하는 걸로 봐서 7년 이상 같은 쌍으로 일부 일처제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외발이 부부는 올해도 등대 및 같은 둥지에 알 2개를 낳았습니다. 외발이를 처음 만난 건 2003년. 당시 외발이의 아내 다리에 306호 가락지를 달았습니다. 이후 외발이와 306호는 해마다 같은 위치에서 만나 둥지를 트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2만 마리가 넘는 괭이갈매기 무리 속에도 저마다 정해진 짝이 있고 해마다 같은 짝과 만나 같은 자리에서 사랑을 나눈다는 사실이 경이롭습니다. 오작교의 사랑이 이런 것이 아닐까요? 알을 품은 지 25일째. 알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새끼는 부리 위에 난 이빨, 즉 난치로 알 껍질을 스스로 깹니다. 알 껍질이 느슨해지자 이번엔 어미가 밖에서 쪼아주며 알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줄탁동기란 말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새끼와 어미가 동시에 자기 몫을 다할 때 탄생의 기쁨도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어미는 알 껍질을 멀리 내다 버립니다. 둥지에서 냄새를 없애버리는 것이죠.
괭이갈매기 새끼는 무사히 자라 어미처럼 야생의 바다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홍도의 집단 번식지에서는 새끼의 탄생도 거의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 많은 알들이 동시에 깨어난다는 것이 신기할 뿐입니다. 어미들이 바빠졌습니다. 부지런히 사냥해 새끼들을 먹여 키워야 하기 때문이죠. 외발이 부부의 둥지에서도 두 마리의 새끼가 건강하게 깨어났습니다. 왕성한 식욕을 가진 새끼들은 주는 먹이를 닥치는 대로 먹어치웁니다. 어느 사회든 새끼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어미의 품속이죠. 새끼들이 자라는 이 시기, 괭이갈매기들에게 가장 손쉬운 먹잇감은 물 위에 떠다니는 꽁치알입니다. 외발이 부부도 사냥해온 꽁치알을 개원해서 새끼에게 먹입니다. 발 하나가 없어 제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들 텐데 해마다 홍도를 찾아와 새 생명을 길러내는 모습이 그저 기특합니다. 가창오리는 거대한 군단을 이뤄 해마다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가창오리는 세계적인 보호를 받는 종이죠. 태극 무늬가 선명한 가창오리는 몸집이 작은 탓에 오리류 중에서 군집성이 가장 강합니다. 해가 기울자 가창오리 떼가 일제히 비상합니다. 수면을 박차고 날아오르는 풍경은 그 자체로 장관입니다. 마치 거대한 섬이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가창오리 군단이 이렇게 유려한 군무를 펼치며 이동하는 것은 하루 두 차례, 해질 무렵과 동트기 직전입니다. 야행성인 가창오리는 완전히 어두워지면 무리지어 농경지로 날아듭니다. 빈 들녘에 버려진 나달들을 먹기 위해서죠. 호수로 돌아가는 가창오리 떼가 아침을 깨웁니다.
녀석들이 먼 시베리아로부터 어떻게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올 수 있는지, 그것은 기적적인 집단의 힘이란 것 외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군요. 집단의 기적은 지구 반대편에서도 일어납니다. 넓은 바다에서 어른으로 성장한 연어들이 고향 하천으로 무리지어 돌아가는 중입니다. 연어의 귀향길은 험난합니다. 급류와 폭포는 모천으로 돌아가기 위해 통과해야 할 첫 번째 관문에 불과합니다. 무사히 한 고비를 넘겼는데 이번엔 바위 틈에 머리가 걸리고 말았군요. 불행히도 녀석은 머리를 빼내지 못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귀향길은 산 넘어 산입니다. 이번엔 회색곰이 연어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연어가 지천에 넘쳐나는 시기, 배부른 곰은 연어의 알만 골라 먹습니다. 갖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연어가 고향을 찾는 이유는 단 하나, 다음 세대를 잇기 위해서입니다. 강원도 삼척의 마읍천. 장장 2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연어들의 긴 여정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상류로 오를수록 물이 줄어 녀석들의 물질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마침내 목적지, 집단 마라톤에서 완주한 연어들이 산란을 준비합니다. 수심이 얕고 잔돌이 깔린 최적의 산란터를 두고 암컷들 간의 각축전이 벌어집니다. 산란터를 차지한 암컷이 텁하기를 시작하는군요. 주변에선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수컷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수컷들은 우윳빛 정액을 쏟아내며 자신의 후손을 남기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암컷의 산란과 동시에 수컷이 정액을 뿌리면 마침내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드디어 새 생명이 잉태됐습니다. 이제 연어는 모든 기력을 소진했습니다. 죽음을 불사하면서도 모천으로 해귀해 종족을 잇는 연어. 연어의 일생이 감동을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많을 시기. 이때 자칫 둥지를 벗어나면 새끼들의 운명은 위태로워집니다. 새끼 한 마리가 자신의 둥지를 벗어나 이웃집에 갔다가 그만 공격을 당하고 맙니다. 어미는 집 나간 새끼를 되찾아오기 위해 일전을 불사합니다. 그러나 새끼는 아직 어미가 누군지 잘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새끼가 이웃집 어미를 친어미로 알고 다가가자 더 이상 공격을 않고 품어줍니다. 이게 바로 괭이갈매기들의 습성입니다. 새끼들이 깨어나면서 괭이갈매기들의 집단 둥지는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경계를 마음대로 넘나드는 새끼들로 인해 부모들은 싸움이 끊이질 않습니다. 남의 둥지로 들어간 새끼를 어미가 도와주려 나서보지만 여의치가 않네요. 새끼가 자신의 둥지로 되돌아가려고 발버둥치자 괭이갈매기는 맹공격을 퍼붓습니다. 친어미인 척 품에 안기면 될 텐데 이 녀석은 이미 자라 제 어미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나 봅니다. 괭이갈매기들의 그 둥지 간 거리가 1m 이내로 매우 가깝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기 영역권을 지키려고 하는 성질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내에 들어오는 새끼 같은 경우나 어미는 무조건 가차없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끼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은 빨리 그 자기 둥지의 위치나 아니면 어미의 음성을 인식을 해서 자기 둥지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새끼가 다른 어미에게 공격받는 일은 홍도 도처에서 흔히 일어납니다. 둥지가 절벽일 경우에는 더욱 위험하죠. 잔인하기 그지없지만 이는 경쟁과 싸움을 통해 개체수를 조절하고 강한 놈만 골라 키워내는 괭이갈매기 집단 사회의 법칙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새끼의 죽음은 어쩔 수 없는 집단 생활의 희생양이라고 할 수 있죠. 괭이갈매기 왕국인 홍도에서는 번식 기간 내내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한 그들만의 생존 전략입니다. 집단 생활의 엄격함을 이겨낸 괭이갈매기는 내년에 또다시 홍도를 찾을 것입니다.